네, 안녕하세요. 재해 발생 시에 공사 감독자도 처벌을 받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업무 체계는 근로자인 공사 감독자가 부장급인 관리 감독자에게 보고해서 지시를 받고 관련 공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은 관리 감독자의 지배력을 크게 보아 더 큰 책임을 지우고 이에 따른 처벌도 더 세게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안전교육 미시행 시의 과태료도 근로자의 5배의 과태료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직원인 공사 감독자도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들어가기 앞서 패닉바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 계단 옆에 가이드 레일을 만들어서 비상 대피할 때는 허리를 숙이고 이 가이드를 더듬어서 이렇게 대피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현장에 되어 있는 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 재해를 방지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이런 비상 대피 장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패닉바가 있는데요. 이 패닉바 같은 경우는 1883년 영국에서 공연장에서 많은 인원이 나가려다가 이 문을 열지 못해서 참사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 문은 종전에는 보안을 위해서 밖에서 안으로만 열리는 방식이었지만 최근에는 법 제도가 많이 정비가 되어서 안에서 밖으로 문이 열리도록 돼 있고 문고리도 문고리를 회전해서 락을 풀어서 여는 것이 아니고 패닉바, 푸시바를 밀어서 문이 열리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화재에 당하게 되면 멘붕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신체의 조건을 고려해서 이렇게 열리도록 이렇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의 안전보건 체계를 보시면 사규와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탑으로 해서 안전보건 매뉴얼과 절차, 지침, 기준, 가이드 및 안전수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가 발생되면 가이드, 수칙, 절차서를 현장에서는 반드시 준수를 해야 됩니다. 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법적인 처벌 개념론을 보시면 경영 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을 받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사업소장과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위반 여부를 고려해서 처벌을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원인 공사감독자인 경우에는 형법에 의한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안법은 근로감독관이, 형법은 광역수사대의 경찰이 와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작년에 새로운 판결도 보시면 작업 동료도 처벌을 하거나 안전관리자도 처벌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재해 예방 측면에서의 업무는 신중히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경찰은 관리 감독자보다 공사 감독자의 업무 지휘권을 더 높게 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권한 행사를 하는 사람이 공사 감독자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공사 감독자는 업무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근로감독관은 관리 감독자의 업무 지휘권을 더 높게 보기 때문에
관리 감독자도 산안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원이나 차장이나 재해가 발생되면 다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잠깐 보시면 산안법 시행령에 많은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작업의 종류별로 관리감독자가 해야 될 일, 작업 시작 전 점검할 사항 등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항목도 근로자에 비해서 관리감독자의 정기안전교육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장 내의 안전보건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 비상시, 재해 발생 시 긴급 조치에 관한 사항 등 많은 항목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관리감독자의 업무 지휘권을 높게 보고 이에 따른 처벌도 더 세게 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재해 발생 예방 활동에서는 시행 근거와 규정을 숙지하고 일을 해야 됩니다. 바쁘다고 업무가 많다고 절차를 생략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작업은 안전작업 허가 프로세스를 반드시 준수를 해야 됩니다. 안전수칙을 위반하고 위험을 강행한다면 경영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처벌되는 기업 문화가 현장에서 확고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 지시 방법도 A업체가 B업체에 하도급을 할 경우 지시는 B업체에만 지시하고 C업체는 업무 지시를 하시면 안 되고 C업체에는 B업체가 지시하도록 이렇게 하셔야 파견법 또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소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작업허가 승인 같은 경우도 협력사에서 신청을 하면 공사감독자가 검토해서 운영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작업을 하셔야 뒤탈이 없고 서로 챙겨주는 재해 예방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불안전한 행동을 통제하는 것에 벗어나서 사업 구조까지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A업체에서 B업체로 하도급이 되고 B업체에서 C업체로 하도급이 되면서 안전의 수준과 안전 인식이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C업체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노란봉투법 등 타 법령이 도입이 된다면 종전의 안전체계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재해 발생 시 초기 대응에서는 재해조사 사유소가 있습니다. 재해조사는 재해 발생 직후에 3시간 이내에 시행하기 때문에 초기 진술, 초기 대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장의 물리적 흔적을 수집해서 보관하여 사고 원인을 추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재해 현장의 상황을 기록하고 사진을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훼손은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 동영상 분석을 위해서 경찰에서 압수수색하는 경우가 있고요. 언론에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외부 공개는 다소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재해 발생 직후에 경찰들이 들여닥쳐서 조사하는 경우 조심해야 될 언행이 있습니다. 안전조치할 안전관리비 등 예산이 없었다라고 말한다면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관행이었다라고 말한다면 위법을 묵인하는 경험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교육을 현장에서 많이 받고 있지만 그런 안전교육은 받아본 적도 없고 일지에
서명하라고 해서 나는 서명만 했다. 이런 경우에는 회피성인데요. 교육 일지에 사인할 때는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물으면 물어보고 이렇게 교육을 좀 형식적인 것이 아닌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응답 사례를 적어봤는데요. 관행이었다. 설마 그럴 줄 몰랐다. 예산이 없어 계산하지 못했다. 이런 사항은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는 자백이라고 하겠습니다.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개인 차량으로 환자를 우선 이송했다. 이런 경우도 법령 위반입니다. 마음은 좋지만 환자의 구호 활동은 정해진 자격과 정해진 차량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초기 진술이 재발생 시 상당히 중요하고요. 업무 절차와 규정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진술을 하되 소문, 예측, 추정되는 사항은 언급을 자제하시는 게 좋다고 하겠습니다. 처벌되는 경우 현장에서 개인이 잘못해서 처벌받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책임을 져야 할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여론과 도덕성에 의해서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산안법은 과징금, 벌금,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고 기소가 되면 징역, 금고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현장에 산업재해가 없도록 최선의 업무를 다하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 근로자와 관리감독자 두 파트 다 재해 시에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